안녕하세요. 뉴스 비하인드입니다. 아프리카는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 방송의 성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라이온킹의 대륙이기도 합니다. 혹은 끝도 없는 내전, 굶어 죽는 아이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프리카는 두 번째로 큰 대륙으로 12억이 넘는 인구와 54개국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원래는 큰 대륙으로 부족 단위로 지내왔으나 유럽의 땅 따먹기식 줄긋기로 국경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원수 같은 부족이 한 나라에 묶이기도 하고 점령한 나라가 다양해서 여러 분쟁 요소가 발생되었죠. 유럽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끝내자 분쟁 요소들이 폭발하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아프리카가 최근 들어 중국과 한 몸으로 지내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서 WHO 수장을 보고 있자면 저 사람이 중국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친밀하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이 천안문 사태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을 때로 돌아갑니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의 압력이 강해지자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으로 활로를 뚫기 위해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가진 유럽 식민지였던 것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리면서 우호를 다지게 됩니다. 그 이후 아프리카와 중국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00년부터 아프리카에 공자 학원을 50개 이상 설립하면서 아프리카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2018년에는 시진핑이 중국 아프리카 문명 공동체를 선포하면서 관계를 더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량은 2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391억 달러나 됩니다.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무역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강력한 결합을 가지게 된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변자로 돌변하게 되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54개의 아프리카 투표권은 중국의 국제사회의 위치를 변화시켜줍니다. 현재 식량농업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유엔 산업개발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기구를 중국이 맡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투표권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발생된 일입니다. 이러한 아프리카와 중국의 돈독한 관계가 패권을 향한 중국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아프리카와 중국 간에도 갈등이 생겨났는데요.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극심한 차별을 받으면서 아프리카 국민들을 분노시켰습니다. 또한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한 백신과 의료 장비가 너무 수준 이하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부분들은 극히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며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였지만 사실상 중국이 투자한 내용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국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고 광산 채굴권을 가져가는데 사실상 인프라 투자 공사도 중국인이 하고 광산에서 광물만 중국으로 흘러가는 형태의 사업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철도 사업을 취소하고 콩고는 광물 사업 취소 검토, 가나는 교통관리 시스템을 중국에 맡기려다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 앙골라, 기니, 수단이 중국 차관을 받은 것이 광산으로 저당 잡히면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도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동행은 지속될 것입니다. 유럽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